차렷. 음수 인사.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사회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단은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고요. 지금 시간은 이제 이번 주 9월 둘째 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도 속의 정보 중에서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인문 환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쪽을 펴주시고요. 사이가부도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가부도는 66쪽 같은 지도들을 보면서 같이 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단은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원 1 지도 속 정보 읽기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도는 우리는 지표에 나타나는 현상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약속된 기호나 색 등으로 표현한 거라 그랬고, 지도의 구성 요소 4가지 얘기했죠. 축척, 그리고 기호, 그리고 방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고선, 이렇게 우리 4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갔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지도에서 담을 수 있는 정보는 우리가 자연환경이 있다 그랬어요. 자연환경은 지형, 기후, 식생 등과 같은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이제 뒷부분이죠. 이제 이 인문환경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단원 1 우리는 지도 속의 정보 읽기를 공부하고 있었고요. 봅시다. 우리는 지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저번 시간 배웠죠. 자연환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모두 인문환경에 대해서까지 설명하면서 이 중단원 1이 끝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지도를 통해 보는 인문 환경은 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아가야 될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양한 지도에 나타난 무엇을 인문 환경의 분포 특징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나아가야 될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노래 들려요? 뭐 저작권상 올해는 못 듣지만 이게 바로 가을 노래가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가을이 오고 있나요? 어느덧 9월이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자, 가을이 오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뭐 추석, 송편, 뭐 외로움, 쓸쓸함, 감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가을이 오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단풍, 풍경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만 아니면은 어디론가 진짜 떠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가을 되면은 바람이 선선하고 너무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어디론가 꼭 떠나야 되는 게 바로 가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단풍, 하늘이 파랗고 땅에 있는 산은 울긋불긋한 이 아름다운 단풍은 점점 이 절정으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각종 산으로 이제 단풍놀이를 떠나게 되죠. 그럼 봅시다. 이게 선생님이 지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2020년 단풍 절정 예상 시기. 빠밤 갖고 와봤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정말 이거를 기쁜 마음으로 볼 텐데 조금 마음이 무겁죠. 과연 우리가 단풍놀이를 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봐요.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지도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절정이 되는 산과 가장 늦은 산을 찾아보자. 무엇일까? 지도로 봐봐요. 지도로 보면은 단풍은 이제 추워지죠. 저기 시베리아에서부터 찬 공기가 점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고위도에서부터 저위도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점 단풍이 내려오죠. 추운 게 점점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이 순서대로 내려오는 게 되겠어. 그럼 봅시다. 가장 먼저 단풍이 절정이 되는 산은 찾았어? 자, 가장 먼저 되는 산 바로 요 산이죠. 요 산 설악산이 되겠어요. 설악산 가장 북쪽에 있죠. 그러면 가장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가장 늦게 단풍이 드는 산은 바로 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되겠어. 한라산. 이 밖에도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대로 단풍이 이렇게 순서대로 절정을 이룬대요. 단풍이 먼저 물들 거고 점점 이렇게 절정이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순서대로 한번 산을 갖고 와봤어. 지도 잘 안 보이니까 봅시다. 그 다음에는 오대산, 그 다음에는 치악산, 요 선에 그어진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월악산과 지리산, 그 다음에 속리산, 그 다음에 북한산과 계룡산, 그 다음에 팔공산, 대구에 있는 팔공산, 그리고 가야산, 그리고 내장산, 무등산, 광주에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륜산, 이렇게까지 전국의 수많은 단풍의 명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단풍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어느덧 이거를 다 표시해 봤더니 단풍 물들듯이 지금 우리 PPT 화면이 알록달록 이쁘게 물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이 지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었어? 한번 적어 봅시다. 알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우리는 이 단풍이 절정이 언제쯤 되는지 예상 시기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는 산 이름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산이 위치가 어디쯤에 위치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의정부는 한 요쯤 되니까 의정부도 한 10월 28일쯤 추석 지나고 한 달 뒤 정도 됐을 때 단풍이 절정이 되겠네. 그쵸? 여러분들 주변으로 좀 놀러 가세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의 주제는 무엇이었어? 이거였죠. 2020년 단풍 절정 예상 시기였어.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예상 시기라든가 산 이름, 산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러분 거기 학습제 적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간 정보라 그래. 공간 정보. 공간 정보라고 하죠. 공간 정보. 그러면은 이 지도에서 이 공간 정보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었습니까? 이런 게 다 뭐야? 선이죠, 선. 이러한 선으로 이러한 단풍이 언제 절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러한 공간 정보를 표현을 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는 무엇으로 어떻게 무엇을 표현하느냐가 따라 이제 다양하게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꼭 놀러 가도록 합시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그래서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인문환경을 배울 거야. 이제 인문환경.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연환경에 대해 배웠다면 이제는 지도에 나타난 인문환경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인문환경. 자, 학습지 같이 보면서 봐요. 키워드 적어야겠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구, 도시, 산업 등 인간에 의해 형성된 모든 환경 요소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거, 인구, 도시, 산업 같은 인간에 의해 형성된 모든 환경 요소를 우리는 인문환경이라고 해요. 인문환경.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도의 활용이에요. 여러 인문 현상에 관련된 우리는 이 공간 정보, 아까 그 단풍 지도처럼 안에 담겨 있는 이 공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한눈에 지도를 통해서. 두 번째,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우리는 이 주제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된 지도를 사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겁니다. 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 전달이 효과적이냐 아니냐가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도를 점으로 표현하는 것. 두 번째, 도형으로 표현하는 것. 세 번째, 색으로 표현하는 것. 네 번째, 선으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에 따라서 이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가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인문 현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첫 번째, 점이에요. 점으로 표현했을 때는 자원이나 인구 등의 분포, 거기 학습지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분포. 자원이나 인구 등의 분포를 표현하는데 어디 퍼져 있는지 분포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게 점이라는 얘기야. 점. 자, 그러면 점으로는 자원하고 인구의 분포를 본다 그랬는데 한번 봅시다. 어떤 지도들이 있는지. 자, 먼저 첫 번째, 요 점 하나가 인구 25만 명이래요.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곳, 이런 데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곳, 그 점이 조금 찍혀 있는 곳,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인구가 어디쯤에 많이 분포했구나, 어디쯤에 별로 인구가 많이 안 살고 있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인구를 점으로 찍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무슨 지도일까? 재밌는 지도인데, 자,
사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히는 곳을 점으로 찍어 표현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이 관광이 발달했으니까 유럽이 사진이 가장 많이 찍히는 곳,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러한 대도시들,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찍힌대요. 우리나라도 서울, 그리고 이런 것들 가장 많이 찍힌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점으로 표현한 거야. 여러분들이 셀카에 많이 찍으면 여러분 집이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인구요, 인구. 점 하나가 1000명이래요. 점 하나가 여러분 그 부용중학교 학생들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인 거야. 그래서 점이 많이 있는 곳은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그 인천광역시 이렇게 점이 많이 찍혀 있을 거고, 대전이라든가 세종시, 뭐 이렇게 전주, 광주 이런 곳들에서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대구, 부산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한창 말이 많죠. 지금 막 의대를 막 옮기니, 의대 정원을 늘리니 어쩌니, 그리고 지금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니 어쩌니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점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왜 그러지? 아, 이렇게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방은 좀 그런 혜택들을 많이 못 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분산하자고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점으로 그런 공간 정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포를 알 수 있다는 거. 분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문 현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두 번째, 도형이에요. 도형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동그라미인데 크게 표현하느냐 아니면 작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리아 난민이 지금 레바논에 많은지 이집트에 많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동그라미 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도형을 알 수 있는 것, 도형. 그래서 수나 양의 크기에 따른 크기를 달리해서 현상의 위치나 분포를 표현하기 적합한 게 바로 이 도형입니다. 도형. 이번에는 인문 현상을 색을 달리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볼게요. 자, 이러한 지도를 볼 수가 있겠죠. 유럽 지도인데, 자, 어디는 되게 봐봐, 이것부터 봐야 돼. 우리는 법네. 이것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보라색은 엄청 많대요. 많은 거래. 그리고 요 핑크색은 별로 없는 거야. 그럼 봅시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가 가장 많고, 그 중간쯤은 영국이고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없는 데는 러시아래. 이게 뭘까? 이 유럽에서 맥주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보라색, 그리고 맥주를 조금 먹는 나라는 핑크색이에요. 이렇게 색깔로 맥주를 많이 먹냐, 조금 먹냐 가지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맥주는 독일에서 많이 먹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참고지만 보드카라는 술을 많이 먹어요. 춥기 때문에 독한 술을 먹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색이었어, 색.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퍼져 있고 지금 얼마나 확진이 돼 있고 이런 걸 알려면은 이렇게 색이라든가 도형을 통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걸 선생님이 지금 그 세계보건기구 WTO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갖고 와봤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인문현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번에는 선이죠. 선. 선을 통해서는 여러분 학습지 보면 알겠지만 자원과 인구 등의 이동, 자원과 인구 등의 우리는 이동을 알아보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선입니다. 선. 이 선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해 왔고 출발지가 어디고 도착지가 어딘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봅시다. 자,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의정부인 사람도 있겠지만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정부시 같은 경우는 자, 도봉구, 노원구에서 많이 왔구나. 선생님이 살고 있는 남양주시에서는 이제 노원구라든가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이런 데서 많이 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지? 무엇을 통해? 요 선을 통해. 선이 얇냐, 굵냐에 따라서 그 양도 알 수 있겠고 출발을 어디서 하고 도착을 어디로 하느냐 여기 따라서 또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선을 통한 이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지도 많이 본 적 있어? 요즘 많이 보겠죠? 이게 지금 그 3월달 한창 코로나가 확산이 막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코로나 지도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진자가 어디로 이동을 이렇게 했는지 그 확진자의 동선을 우리가 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어디로 했는지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우리는 알려면은 이 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지도는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걱정되면은 계속 매일매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는 여러분 14페이지예요. 14페이지. 이렇게 6줄에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지금까지 풀어서 한번 공부해 본 겁니다. 선생님 같이 밑줄 한번 같이 쳐볼게요. 자, 지도에 나타난 인물 환경. 그래서 인물 환경이란 형광펜이나 펜으로 이렇게 쳐주세요. 똑같이 밑줄 칩시다. 그래서 인구, 도시, 산업 등 인간에 의해 형성된 모든 환경 요소를 인물 환경이라 그런다. 인물 환경 역시 지도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 뭐에 따라 주제에 따라 적절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방법들이 있어. 점, 기호, 도형 등을 이용하여 수나 양을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선을 이용해서 흐름을 나타내는 방법, 색깔을 이용해서 단계를 구분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한 번에 여러 가지 방법이 함께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교과서 밑에 쪽 볼까? 밑에 쪽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 갖고 왔어.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중국의 주요 공업이래. 주요 공업이라고 해서 철강, 화학, 경유, 자동차, 섬유, 기계 등을 이렇게 다르게 모양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뭘 이용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도형을 이용한 거예요. 도형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중국의 인구 이동이래요. 인구 이동을 보면은 이제 주로 촌락 지역에서 도시, 동부와 남부의 주요 공업 도시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다. 화살표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걸 알 수 있지. 출발지는 내륙이고 도착지는 이 해안가에 있는 대도시였어. 그럼 이건 뭘 통해서 표현했다? 선이죠. 선을 통해서 표현했다. 자, 인구 밀도를 단계별로 나타냈대요. 색깔을 다르게 한 거죠. 짙게, 점점 옅어지게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는 인구 밀도가 높고 여기는 인구 밀도가 낮고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뭘 통해서 표현한 거다? 색이죠. 색. 그래서 도형, 선, 색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 인문 환경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들 학습지 봐요. 학습지. 그 밑에 있죠. 밑에 학습지 내가 5가지 지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여백이 있죠. 여기다가 한번 같이 한번 적어 볼게. 자, 우리나라의 감자와 고구마의 분포를 이렇게 나타냈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통해 나타냈지? 무엇을 통해 표현한 거죠? 먼저 점으로 표현을 했고 또 색으로도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섞어서 같이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별로 농업 생산이래. 그래서 이 초록색은 과수, 그리고 이거는 식량, 그리고 특용작물, 채소류인데 이거를 이 원 크기로 이 농업 생산의 그 경작지 크기를 표현한 거죠.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어디냐. 그래서
보통 전남이 가장 많이 생산이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서울 같은 경우는 별로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원이라고 하는 도형, 원 그래프를 이용했죠. 도형과 그리고 또 색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1980년대 시도별 경제 면적 같은 경우 봐봐요. 이건 한눈에 알 수 있겠죠? 너무 다른 색깔들이 표현이 돼 있잖아. 이거는 색으로 구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요 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그 단풍 절정 시기 할 때처럼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했죠. 선으로. 이걸 등치선이라 그래. 같은 값을 갖고 있는 선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이 꼭 이동량을 표현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그냥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동량을 표현하는 선은 무엇이냐? 이거죠. 인구 집중. 그래서 출발지는 전북에서 경기로 갔고, 전남에서 서울로 갔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얼마나 이동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 뭐 했는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는 일단은 내가 사는 세계를 공부하고 있었고 지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도는 이렇게 비율을 줄여서 약속된 기호를 나타낸 거고, 지도에 4가지 구성 요소가 뭐다? 축척, 기호, 방위, 등고선이었어. 그리고 우린 자연환경을 배웠죠. 자연환경은 지형, 기후, 식생 같은 거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거 인문환경이었어. 인문환경, 인구, 도시, 산업 등과 같은 인간에 형성된 모든 환경 요소가 인문환경이고,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그 방법들이 있었죠. 바로 점, 도형, 그리고 색, 그리고 선,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이 지도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4가지 방법은 자연환경 또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유념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도를 통해 볼 수 있는 인문환경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도는 점, 도형, 색, 선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은 교과서라든가 학습지를 이제 넘어가서 사회급도 한번 훑어보세요. 사회과부터의 수많은 지도들이 있는데 66쪽에 있는 지도들을 기본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점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도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색이나 선으로 어떻게 지도가 표현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차렷, 공주, 인사.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